정치라는 것, 대통령 선거라는 것, 대통령 후보가 되었다면 어떤 사람을 찾아 쓰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함께 손잡고 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최근 들어서 TK 인사 중에 한 분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TK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지만 TK의 상징성까지 생각해 본다면 이번 대선에서 대구 경북 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을 충분히 주는데요. 방송에서는 처음으로 심층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한나라당 삼선 의원을 지내셨고요. 이번 민주당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된 권오월 전 의원 모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집중적으로 정치 현안 얘기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축하를 받는 게 많습니까? 아니면 거기 왜 갔어? 라면서 이렇게 축하 받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 의미는 어떻습니까? 이제 축하를 받는다는 것은 첫째로는 제가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하고 그 생각이 그 일에 맞고 네. 두 번째로는 제가 정치를 시작할 때 이기택 민주당, 김대중 민주당 거기서 경북도 의원 15대 국회의원 했었잖아요. 좀 먼 길을 돌았지만은 다시 옛집으로 돌아간 그런 입장에서 저는 축하하는 게 맞고 실제로 그렇게 축하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오히려 대구 경북이고 특히 안동이 이제 우리 정통 보수 네. 거기가 지금 우리 민족 문화의 수도 뭐 이렇게 우리가 네, 애칭을 정신문화의 수도. 정신문화의 네, 수도 네, 이제 네.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에 계신 좀 지인들은 어떻습니까? 지인들은 내 나이를 중심으로 예. 위에 선배님들은 그 왜 갔어? 예. 후배분들이나 친구분들은 잘했어. 네. 간단하게 그래 나옵니다. 특히 아직까지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직장 다니는 분들은 거의 다 잘 갔습니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 판단이 그래도 지역 정서와 동떨어지지는 않았구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실제로 지금 대구 경북의 민심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지금 1등이 나올 때도 있고 네. 다자구도입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후보가 최종 결정되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재명에 대한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게 맞습니까? 실제로 많이 바뀌었어요. 예. 3년 전하고는 확연히 다릅니다. 확연히 다르고 지금 아직 국민의힘이 후보도 못 정했고 또 한덕수 총리 출마설까지 나오기 때문에 민심이 정리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 1대1 구도에도 이기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아직 지는 여론조사도 나옵니다. 대체로 상식적으로는 아주 이길 수 있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국힘 후보 지금 현재 뭡니까 국힘 진영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은 그렇게 큰 차이 안 날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일시적 현상이냐 아니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런 선호도가 갑자기 높아지고 있는 것이 좀 대세론이 실제로 대구 경북에도 많이 퍼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은 뭐 현장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감은 어떻습니까? 첫째로는 이재명 후보가 꾸준하게 전국 단위에서 1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구 경북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국힘 후보가 제대로 지금 세팅이 안 되잖아요. 예, 예. 그리고 혼선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많은 국힘 지지자들이 정말 아니구나 예. 이렇게 판단을 내리고 저희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그제 제가 안동에서 지지 기자회견을 할 때 전직 시군의회 의장 8분하고 또 사회단체장, 경제단체장, 여성단체장 이분들이 거의 다 그 국힘 지지자들이었어요. 예, 이번에는 대부분 이제는 바꾸지 않으면은 네. 우리 안동을 비롯해서 경북이 살 수 없고 대구가 점점 침체된다. 그런 입장에서 이번에 많이 바뀔 겁니다. 자, 바꾼다는 의미는 어떻습니까? 이제 정당을 민주당으로 간다. 민주당이 이제 집권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면 좋은 정치 지도자 대선 후보 이재명을 만났으니까 오히려 이재명과 우리가 고향도 같고 이러니까 손잡고 가자 이런 게 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재명 후보께서 네. 정당 지지도를 견인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당보다는 인물이 지금 이제 훨씬 더 지금은 돋보인다. 그렇다고 봐야죠. 네. 예. 그러면 경북 사람들이 뭐 대구 경북 다 포함해서 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3년 전과 달리 지금 이렇게
자 우호적으로 바뀌었느냐? 3년 전에는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개인의 도덕성 문제 가지고 많이 따졌고요. 네, 이제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에서 냈던 실적, 경기도지사에서 냈던 실적 그걸 가지고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대체로 성남시장 시민들도 물어보고 경기도민들 물어보면은 잘하셨다는 게 공통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대구 경북에도 이제 말이 다 퍼졌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름대로 큰 성장 과정이 하나의 서사잖아요. 예. 어렵게 커서 나름대로 또 고시를 거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다음 단체장, 국회의원, 당대표 이거 하나의 인생 스토리의 대서사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시도민들이 공감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뭐 경북 출신이었지만 뭐 형수 욕설이나 뭐 범죄자 프레임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재명 저 뭐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무자격 논란까지 일어날 정도로 안 좋았는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성남시장 또는 경기도지사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한 이 변화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이제 아마 3년 전에는 경기시장으로서의 경기도지사, 예. 경기도지사의 치적이 대구 경북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네. 그때 알려졌는 것은 개인 가족 사이의 아픔, 네. 뭐 형수 욕설 이런 것만 알려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 그거는 개인 가족 사이의 아픔이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사를 좀 구분하는 예. 그런 시각에 바라봤을 때 공인이 공적으로 일 잘하는 게 우선이다.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이제 바뀌었다. 그렇죠. 이 월드컵을 따지면은 예. 이강인 뭐 선수인들은 결례가 될지 모르지만 예. 이강인 선수가 실제로 그 선배들 잘못 모시고 뭐 예의가 없다, 버릇이 없다 하잖아요. 예. 근데 공 잘 차잖아요. 예. 그 월드컵 당연히 데려가죠. 예. 그렇게 생각해야죠. 일 잘하는 사람, 이 난국을 풀 수 있는 사람을 지금 뽑는 것이 시대적 과제다. 그 과제에 가장 이재명 후보가 적격이다. 저는 국민 유권자들의 이제 자각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들리고요. 혹시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후보와 개인적으로 좀 알고 있던 사이였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추석이 되면 꼭 성묘를 옵니다. 아 예. 저도 그 추석이 되면 성묘를 갑니다. 예. 10년 전쯤 됐을 겁니다. 내가 사무총장이고 성남시장이었을 때 저는 그때까지 인사가 없었어요. 이재명 시장이 성묘 왔다는데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혹시 오셨느냐고. 그래서 그 이재명 시장 고향마을 예. 시골 찻집 다방에서 처음으로 만나 인사하고 차 한잔하고 그게 처음 시작입니다. 고향 마을이 어디입니까? 예안. 예안면. 예안면 그때는 다방이 정산이었어요. 정산 다방. 시장 안에 있는 시골 다방. 그때 예안면에 정산시장 안에 있는 다방에서 이제 한 예. 10년 전에 만나셨고 그때 그러면은 한나라당 사무총장 뭐 이제 네, 그때 국회 사무총장이었고 국회 사무총장이 하셨죠. 이재명 후보는 그때 성남시장이었어요. 그러면 좀 뭐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레벨로 보면 권오래 의원이 좀 더 그래도 그냥 선배였죠. 선배로서 6년 선배 됩니다. 예. 6년 선배 되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그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또 연락을 한 게 3년 전 대선 때도 본인이 직접 부탁을 하지 않았지만은 측근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저인데 고향 사람 돕자고 이야기가 왔었어요. 그때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제가 그 함께 하지를 못했고 그 대신에 늘 문자로 공적 민원을 그 도지사인데 보내면은 바로바로 콜이 왔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해오셨네요. 네, 문자로. 예. 문자로 내가 깜짝 놀랐던 것이 지사 정도 되면은 폰 관리를 직접 안 할 텐데 공적인 민원을 딱 문자로 보내면은 1시간 이내에 콜이 왔었어요. 그 해드릴게요. 그건 어렵습니다. 몇 차례나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분은 현장의 이 일에 굉장히 길을 열고 계시는구나.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뭐 사적인 질문이 아닌지 모르겠는데 주로 어떤 이제 이런 문자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하셨어요? 주로 우리 지역 민원이죠. 지역 민원이라고. 지역 민원이 경기도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많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지역에 뭐 장보기 오는 행사도 그래 올 수 있고 지역 농산물이
경기도로 올라올 수 있고. 아 그러면 경북 지역 농산물을 그럼 우리 그때는 안동이었죠. 안동 지역 농산물을 경기도에서 좀 판매가 예, 되도록 해달라. 소비청해달라. 아. 그런 거는 예.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예. 아마 성남시장이었을 때도 지역 여러 가지 생산물을 성남시에서 소비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해결을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 권오을 의원께서 정치권을 이렇게 떠난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안제 그만두고 무당적 상태로 했으니까 5년입니다. 5년. 2000년에 마지막 2020년에 그 5년의 기간에도 이제 필요할 경우에 안동 그때는 안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네, 정치 활동 그 하실 때는 그러면 정치적으로 보면 좀 3년 전에 그 민원 관계는 3년 전에 주고 받았었죠. 예. 그러면 이제 정치권을 떠나 있을 때도 이런 민원 우리 지역 안동 농산물 좀 써달라 이렇게 이제 보내셨다. 예, 부탁합니다. 예.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다음에 정치할 걸 대비해서 아니, 미리 전혀 예. 전혀. 그 자연스럽게 그렇게 이제 경기도에 좀 써달라고 이렇게 그렇죠. 요청을 했던 뭐 이유는 뭡니까? 우리 지역의 농산물 좀 팔아달라고 예. 지사님 아시느냐고 예. 지사님하고 그래 문자 소통을 한다. 그럼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역 사람으로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리콜을 하시더라고요. 겁니다. 네. 예스 노를 바로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이번에 3년 전에 그렇게 이제 요청이 간접적으로 왔는데 응하지 않았고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누가 연락이 와서 이렇게 좀 영입을 3개월 전에 그 이제까지 성남시장 때부터 후보와 이 정책을 같이 해왔던 분이 저희 광화문에서 집사람이 삼계탕 예, 식당을 합니다. 삼계탕집 이름이 고봉 삼계탕. 예, 고봉 삼계탕. 예. 높은 봉우리 예, 고봉 예. 삼계탕인데 거기 와서 식사를 하시고 이러 보니까 나는 전혀 모르는 분이라요. 옆에 같이 오신 분이 얼굴을 여기 웬일이세요? 그래가지고 누구라고 그래 식사를 하고 나는 그때 이제 주방에서 일을 했으니까 마치고 난 다음에 옆에 커피숍에 가서 한 2시간 이야기를 네. 했어요. 2시간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받은 느낌은 너무너무 진솔하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떤 정치적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굉장히 인간적인 이야기를 많이 네. 하시더라고요. 그 이재명 후보가 고향에서 갖고 있는 그 애틋함 그리고 서운함 그걸 굉장히 인간적으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석 달 전이니까 모든 게 불확실하잖아요. 탄핵도 불확실하고 제일 중요한 건 내하고 유승민 대표가 50년 친구인데 네. 친구 거치가 결정이 안 됐는데 못 움직인다. 예. 그 친구 거치가 출마한다면은 같이 가야 되고 내가 만에 하나 거치가 출마를 안 한다면은 그때 내가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겠다. 그게 한 석 달 네. 걸렸어요. 간접적으로 전언할 때 이재명 후보는 고향에 대한 애틋함과 서운함이 어떤 게 있던가요? 설명을 해 주실 때. 아마 애틋함이라는 것은 태를 묻었잖아요 고향에. 그리고 그 칠남매입니다. 그분들 근거지가 다한데 그 근처에 사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머님에 대한 그 애틋함도 있고 산소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수구초심이라고.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께서 크시는 과정에 성남에 와서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그때는 고향을 갈 수 없었죠. 그리고 떠나는 과정에서 뭐 성공을 해서 떠났다기보다는 어려운 가운데서 떠나다 보니까 그런 서운함이 저는 느꼈어요. 서운함이 예.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걸 모르죠. 근데 요즘은 배표를 못했어요. 네, 예. 배표를 못하고. 그래서 그게 다 이래 해서 내인데 이야기하셨던 분이 굉장히 진솔하게 네. 너무 고향에서 표 안 나오니까 인간적으로는 너무 자존심 상해하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말 듣고 내가 충분히 그럴 수 있겠구나. 참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렵게 이제 고향을 떠났는데 정치적으로 성공을 했고 한때 이제 지난 3년 전 대선 후보였는데 고향에서 나온 표를 보면 이런 데 대한 이제 좀 섭섭함이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이제 출마할 때는 고향의 권오을이라는 정치인을 딱 확실히 모셔서 뭔가를 좀 해보자 이런 이제 결심을 하고는 그분을 보내셨군요. 예. 그리고 또 별도로 2달 전에 한 달 차이죠. 예. 그분하고 전혀 이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만나자 그래 또 1시간을 만났어요. 그분은 직접 이재명 후보를 만났습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 예. 말고
뭐 말씀 김민석 최고가 아, 예, 예. 완전 그는 15, 10m 같이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같이 했기 때문에 만나서 뭐 단도직입적으로 입당하셔서 선대위 공동위원장 맡고 대구 경북 맡아주세요. 예.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간단하게 상황이 불확실하고 내 친구 유승민이 거치가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예. 그게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자. 난 마음은 이미 이래 정리가 돼 있다. 단 유승민 출마하면은 나는 같이 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전해줬어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석 달 전 그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도 정치를 오래 해봤지만은 난 그게 지혜가 아니라고 확신을 한다 그랬어요. 사람 모른다? 모릅니다. 오래전에 공천 사람 어떻게 알아요? 근데 얼굴을 보면 아 당신이가 이래 알는 거지. 네. 그다음에 공문이 3번이 왔다 하면은 그 당연히 누구든지 압력으로 느끼죠. 한 번 알고 3번이 왔다면은 그런 걸 가지고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저는 안 맞다. 네. 그런 생각을 했고 백현동 대장동도 조선 제일건 두 분이 전직 대통령 두 분을 뭐 17년 25년 감옥 보낸 분이 뭐 2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네.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재명 후보하고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서 오해가 원래 없었던 데다가 유승민 이제 전 의원에 대한 것들도 정리가 되어서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선택한 이유는 뭡니까? 선택한 후보를 이유는 선택한 이재명 후보가 근래 와서 중도 보수 쪽으로 외연을 굉장히 확대를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중도 보수 정당으로 민주당 외연을 넓히겠다. 직접 들었어요. 네. 저분이 공개적으로 저런 말씀을 하시네. 그거 듣고 내가 하고 최근에는 국민 통합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출마 기자회견에 내가 제일 첫 줄이 그겁니다. 더 이상 정와 저주와 갈등의 정치 넘어서서 국민 통합을 이루어서 심리적 내전 상태를 종식하는 게 네. 시대적 과제다. 네. 내 지지에서는 앞에도 제일 먼저 그걸 썼거든요. 제 생각이나 그분의 생각이나 거의 같아요. 단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달라요. 지금 52시간이라든가 뭐 노란봉투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직은 좀 차이가 나지만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는 농자천하지 대본을 했는데 이제는 기업천하지 대본이다. 기업의 혁신과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보상되는 그런 사회가 되면은 대한민국 1등 선진복지국으로 확실히 들어간다. 근데 그분이 방향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보이는 이제 중도 보수 또는 이제 경제 이슈와 관련해서 우클릭하고 있다는 것은 선거 전략으로 하는 것 같습니까?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진심을 가지고 거기 내가 대해서 실제로 물어봤어요. 야, 선거 전략이가 아닌가 했겠네. 내부 깊숙이 하면 오래전부터 중도 보수 정당화 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깊숙하게 이야기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나도 그래서 그렇다면은 완전히 좌측은 현재 뭐 민노총 중심으로 하는 그런 노동당 성격에 하고 좌측이 맞고 네. 완전히 우측은 이제 국힘의 완전히 극우적인 인사들이 맡게 되고 그런 중도를 포함하는 중도 보수, 중도 진보 이쪽은 민주당이 지향해야 될 바가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정확하게 지향점을 잡고 있다. 전략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나는 전략이 아니라고 봐요. 예, 예. 전략이면은 선거 끝나고 나면 다음에 바로 지방선거인데 예, 예. 지방선거 때 힘들지 않겠어요? 결심하고 이재명 후보를 개인적으로 만난 건 언제?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예. 조금 전에 어제 질문을 했다면서요. 아, 실제로 진심이 뭐냐? 그거는 김민석 최고하고 김민석 최고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예, 그다음에 이한주 민주연구원장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예, 예. 정책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하고 예. 정무는 김민석 최고가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을 내가 좀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건 이렇다 저렇다 내가 설득되는 것도 있고 네. 설득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유승민 전 의원과 이번에 이제 입당 전에 통화를 하셨다고 제가 이제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제 처음에 전화 받고 굉장히 놀랐고
또 말씀을 드리니까 뭐 잘 알겠다. 그 뒷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한테 충분히 말씀을 안 하셨는데 네, 이야기를 할게요. 예, 예. 그 출마 선언을 하지 않길래 제가 문자를 였어요. 출마 선언을 어떻게 해와 경선 룰 때문에 이래 여니까 안 그래도 경선 룰 때문에 고민 중이다 이 답이 왔어요. 예. 답이 오고 난 다음에 며칠 있다가 경선 불출마라 그랬어요. 대선 예. 불출마가 아니고 예. 경선 불출마한다고 왔길래 바로 문자 읽기도 그렇고 이제 경선 불출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국힘의 대선 경선 과정에는 참여하지 일단 않겠다. 나는 그걸 예. 대선 불출마로 받아들였는데 예, 예. 많은 분들이 경선 불출마면 그는 무소속이나 다른 당에서 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내가 하여튼 장문에 문자를 보냈어요. 일단 위로하는 것하고 경세가의 길을 가라는 것하고 두 번째로는 그래 하다가 우리 이제 운으로 살고 팔자대로 사는데 국정을 운영할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기회가 오는 거고 네. 아니면 현직 정치인 중에 가장 공부가 돼 있는 그 유승민 대표이기 때문에 경세가의 길로 가도 충분히 우리 국가사회에 공헌을 하는 거다. 정약용 선생의 길을 가라. 네.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아, 그렇게 이제 문자로 보냈다. 예, 문자로 보내고 그랬다니까 신문에 뭐 무소속 출마가 나오더라고요. 출마설이 나왔죠. 예. 직접 전화했어요. 예. 직접 전화하니까 이거 뭐고 하니까 아니다. 가짜뉴스다. 한마디로 정리해. 유승민 의원께 직접 예, 전화를 예, 해서 지금 이게 그걸 뭐냐 직접 전화를 보도가 했죠. 하니까 확인하니까 아니다. 가짜뉴스다. 그래서 전화 끊고는 그러면 이제는 유승민 대표가 완전히 출마 안 하는 게 정리됐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바로 내 이재명 캠프로 간다는 이야기하기가 참 저래서 이틀 있다가 문자를 보냈어. 2차 절차에서 이번에는 이재명 캠프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한다. 그 이유를 쓰지 않았어요. 이유 쓸 리가 없잖아요. 그냥 그걸 한다 그러니까 바로 문자가 이재명 대표? 이재명? 이렇게 딱 오더니 이미 마음을 정했으면은 언제 출마 공식하느냐 했을 때 4월 말에 할 거다. 네. 어제 4월 29일날 기자회견했잖아요. 예, 예. 그게 그러면은 4월 한 중순 됐을 겁니다. 네. 보름 전쯤 됐는데 마지막 참 고맙더라고요. 예. 굿럭 이래가지고 아, 굿럭 행운을 빈다 이렇게. 예. 참 고맙더라고요. 예, 예. 마음 편하게 해주고 또 한 분이 고마운 분이 박희태 의장님인데도 일찍 박희태 국회의장님. 예, 제가 모셨잖아요. 예, 예, 사무총장으로 하셨죠. 그건 전화로 했더니 뭐 이재명 가만히 계시더니 권 총장 내 말 잘 들어 가서 해주려면 확실히 해줘라. 은중한하게 하면 안 된다. 확실히 해줘라. 네. 굉장히 고맙더라고. 예, 예. 그리고 뭐 김무성 대표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직접 통화를 못했고요. 안 돼가지고 비서인도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고 그 떠나는 절차가 네. 시간이 많이 걸렸어. 제가 기자회견 할 때 좀 놀랐던 것은 만나는 것보다 헤어질 때 정말 잘해야 된다. 이 예. 말씀은 야 고향이 안동이어서 저런 말씀을 하시나 몸에 배어 있나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아니 그게 만나는 사람은 계속 볼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때 얘를 차려도 되고 내가 그래 이번에 그 민주당 인사들인데 고마웠던 게 진짜 그럼 기다릴게요 그랬어요. 네. 그럼 기다릴게요. 진짜 그동안에 전화 한 번 안 하고 기다려. 네. 그럼 지금 이번에 이제 민주당으로 입당도 하고 또 선거대책 본부장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재명 후보하고는 직접 통화하거나 만난 적은 아직 없으시네요. 어제 악수해 있는 사진이 나옵니다. 아니 그게 이제 그건- 그거는 공식적으로 네, 중앙선대 출범식 할 때 없습니다. 없어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만나면은 후보를 직접 만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후보 만나고 싶다. 네. 그렇지만은 후보가 내가 공식으로 요청은 안 했어요. 예. 요청은 안 했는데 때 되면 만난다. 만나도 할 이야기는 없다. 예. 그다음에 만난다고 해서 선거 끝난 뒤에 뭐 보상 있고가 없다. 그거는 그때 상황이고 우리가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지 않느냐. 정치 30년 했으면은 다 해놓고 나는 내 일터인 집사람 하는 삼계탕 점심 알바로 돌아간다. 막 그게 내 할 일이 다다. 제가 알고 있는 이재명 후보 캠프는 만나고 만나지 않고가 중요하지 않다.
어떤 역할을 하면서 실력을 발휘해서 아마- 결과적으로 이제 대선 결과에 성적표를 어떻게 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은 하고요. 만나는 행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도 잘 그런 알고 생각을 있습니다. 합니다. 예. 왜냐하면 만나는 건 의례적인 만남이고 결과는 딱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 이제 원내대표와 이제 50년 친구 지간이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제 경북고등학교 다닐 동기죠. 때부터 아주 친했던 친구인데 지금 거론했던 몇 분들 중에서 이재명과 함께 손을 잡고 새로운 정부를 만들자고 했을 때 이재명 후보가 꼭 영입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혹시 추천할 만한 분이 있습니까? 혹시 유승민 의원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는 며칠 동안 기자들로부터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인데 그런 말하는 게 나는 결례라고 생각하고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는 결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다면은 지도부에서 직접 해라. 사람 다리 놓지 마라. 네. 지도부에서 직접 하세요. 그리고 나는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네, 그래 이야기했어요. 그 뒤에 나는 유 대표하고는 일부러 이 연락을 안 해요. 연락하면은 실제로 지금 연락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예. 가능성이 높다 낮다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은 낮다고 봐야죠. 낮다고 봐야죠. 내가 또 유 대표인데는 이번에 대선에는 국힘 후보가 누가 되든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해줘라. 당신 일 그치. 그래서 정말 당에 이제는 뿌리를 내려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일반 여론조사를 1등 나오는데 당원들 여론조사는 꼴찌에 나오니까 예. 당의 뿌리를 내려라. 예. 나 그 이야기했어요. 나는 가지만은 당신은 여기 당의 뿌리 내려라.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분위기가 뭐 국힘이 뭐 내부적으로 보면 저게 정당으로서 국민들 앞에 대선 후보를 내고 표를 달라고 할 만큼의 지금 조건을 갖추고 있나라는 좀 근본적인 질문이 이제 좀 드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좀 말씀을 좀 나누기로 하고요. 지금 그러면 활동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활동 주로 지역에 내려갑니다. 지난주에도 지역에 일주일 있으면서 일단 북부 지역에 중도 인사, 현재 보수권 인사 예. 그분들 한 번 만나서 기자회견할 때는 상주의 전직 시의장 3분, 예천의 전직 시의장 2분, 안동의 전직 시의장 3분, 그다음에 시의원, 사회단체, 금구 이사장, 뭐 그다음에 군의원, 도의원 이래가지고 한 20명. 그럼 그분들은 원래 이제 국힘 소속 당원이었고 그렇죠. 거기서 현재도 당원인 분이 있어요. 당원인 분이 있는데 이제 무조건 이번에는 대통령 이재명 하겠다. 이재명 하겠다. 예. 그리고 입당하신 분도 있고 이제 하지 않은 분도 있고 예. 그렇게 이제 분위기. 저는 그날 바로 입당을 했고요. 예. 내가 그 다른 분들 그랬어요. 내년 선거하시는 분 중에 그 심사숙고를 해라. 시 단위는 입당해도 조금 부족하지만은 노력에 의해 따라서 되고 군 단위는 조금 내년 선거를 생각한다면은 조금 더 고민을 하자. 네. 그렇게 정해졌어요. 현재까지는 입당하고 나서 잘했다 이런 생각이 확실히 듭니까? 저요? 예. 저는 애초에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던 예, 사람이니까 아직까지는 그 어제 기자회견하고 그 자리에서 입당하고 바로 어제 서울 중앙선대위 한다고 서울로 올라왔으니까 예. 지역에 모르죠. 때 판단에 아직은 70대, 80대 노년층은 부정적인 게 많고요. 저 후배들은 잘했다는 게 훨씬 많습니다. 예. 그 이유는 정말 이런 식으로 해도 안동이 살아야 안 되나. 예. 다음에 5천 년 만에 안동 대통령 기회가 처음인데 이런 기회를 어떻게 놓치느냐. 임시정부 국무령 이상용 국무령을 따져도 100년 만에 처음인데 예. 어떻게 이런 기회를 놓치느냐는 게 시민들의 반응이고요. 제 입장은 지역 발전을 대통령을 통해서 하려면은 그분한테 표를 많이 주고 나중에 네. 지역 발전 청사진 청구서를 내미는 거지. 아무리 고향이라도 선거 때 표가 안 나오면은 섭섭해한다. 예. 그래서 저는 고향 안동에서는 진짜 플러스 1 선거를 해보고 싶고 네. 대구 경북에서는 지난번에 21% 나왔습니다. 예. 어느 정도 지지율 진짜 많이 나왔네 하는 욕심내면은 한 40,
최소 한 35, 한 40 정도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는 예. 가능하다고 봐요. 현재 그치 뭐 한덕수 총리가 다시 뭐 후보로 나온다 어떤다. 예. 그래 되면은 그보다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성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보면 뭐 학교 시험 치기 전에 다 우리 목표 점수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북이 지금 23개 시군이거든요. 예. 그중에서 고향인 안동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 40%까지 나올 거다. 아니 플러스 1. 예. 한 표라도 이기는 플러스 1. 아, 한 표라도 안동에. 이기는 플러스 플러스 일. 그러니까 상대 후보가 누구든 예. 한 표라도 더 이기는. 고향에서는 그게 예. 목표, 저 목표입니다. 그 네. 사람 택도 없대요. 택도 없대. 근데 가능하다. 예. 한번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이제는 패배의 늪에서 벗어나서 이기는 게임 해보자. 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고향 안동에서 한 표라도 플러스 1. 그리고 경북 전체로 보면 정말로 욕심을 내면 40%까지 한번 가보자. 지난번에 20일 나왔어요. 20일 나왔죠. 20일 나왔는데 35 나와도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예. 있고 상대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거는 좀 유동적이다. 네. 상대 후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대구에서 예전에 그 지금 김부겸 예. 총리가 나왔을 때도 40% 이상 득표를 했고 네. 또 임대윤 후보가 나왔을 때도 40% 네. 전후로 이렇게 득표를 했다고 보면 네. 대구 경북 합치면 실제로 40%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가능하다고 봐요. 예. 가능하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노연층 여성층이잖아요. 예. 젊은 층 일하는 층은 동의를 해요. 예. 왜? 자기들이 현장에서 느끼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노연층은 워낙 이 생각이 굳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만 누가 딱 깨주면은 초처럼 우리 지역 대통령이고 우리 지역 먹고 살아야 되는데 왜 가능하지 않을까? 예, 제가 느끼기에는 이번에 대선 구도가 내란 세력에 대해서 단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 요거까지는 일종의 동의가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야 이게 보수 진보의 대결이다, 좌파 우파가 후보를 내서 경쟁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누가 더 나라를 잘 이끌어갈 것이냐, 이미 국민들의 의식은 실용적 관점에서 어떤 후보가 대한민국을 제대로 세울 것인가 이렇게 프레임 전환을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후보 같은 사람이 훨씬 더 돋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러면 나름대로 이제 대구 경북에서 선거대책본부장으로서 권오월 의원께서는 이제 어떻게 지금 이제 설득을 활동을 해 나갈 건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이제까지 민주당에서 가장 어렵게 대구 경북에서 활동을 해왔잖아요. 그분이 가장 앞장을 서고 모든 행정 처리 그게 그분들이 중심에 서고 새로리 시작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 옆에서 새로운 지지층을 다시 견인해 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민주당 오래 하셨던 분들은 어쩌면 여기서 독립운동 하듯이 척박한 땅이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에 대구 경북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도 그 인재들을 뽑아서 차관도 시키고 장관도 시키고 해서 출마시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 5년 동안은 거기에 대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었더라. 네. 이제까지 맡아오신 분들이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이제까지 맡아오셨던 분들 힘이 좀 빨리요 실제로. 그렇다면 이 힘을 보태기 위해서는 새로 들어온 분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인맥, 새로 들어온 인맥에 대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난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 같이 가는 분들 이야기를 해요. 그 당연히 있다. 우리 군대도 자대 고참이 새로 오는 상사를 오히려 제례하는 게 우리 군대 네. 조직 사회적이 아니냐 그 생각하고 들어가서 일단 표마연대 신경 쓰자. 그리고 뭐 애는 같이 쓰되 공이나 보상은 오래 고생했던 분들인데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게 맞다. 나 그렇게 바로 정리해요. 자 민주당의 지금 경북도당 위원장이 이영수 네. 전국정당 특별위원회 위원장이고 또 허소 위원장이 대구시당 위원장이지 네. 않습니까? 이분들도 죽기 살기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혹시 이제 굴러온 돌이 원래 고생했던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동토의 땅에서 노력했던 사람들과 화합을 하는데 굉장히 좀 잘 하셔야 되겠다는 저는 생각이 그 생각을 해요. 당연히 오래 하셨던 분들이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예. 그건 이해하고 지나가야죠. 우리가 진짜 우리 조직생활 많이 해봤잖아요. 예. 가장 그 중요한 게 군대에 자대고참 2등병, 1등병이 예? 전입 병장 상사 갈구잖아요. 예. 뭐 그게 어디라도 있는 건데 네. 그건 내가 들어가는 분들이 이미 연세가 있고 그 지역에서 활동해가지고 장정도 되면 그런 이야기예요.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네. 그거 못 받아들이면 오히려 서로 이 갈등만 노정되고 선거에는 굉장히 피해가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권오월 전 의원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영입이 됐는데 들어보시니까 야 정말로 좋은 분 잘 찾았다. 그리고 이번 선거 정말 재밌게 가겠구나. 마지막까지 지역에서 민주당 활동을 하고 있는 후배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서포트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흐름이 참 좋구나. 감이 아주 좋다. 이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수단이 무엇이든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누구라도 함께 손잡고 내란 세력 척결하고 더 좋은 대한민국, 부강한 대한민국, 잘 사는 대한민국, 양극화가 줄어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한 분 한 분 이렇게 힘을 모아서 정말로 어깨동무하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이런 느낌 좋았을 겁니다. 권오월 선거대책본부장님에 대해서 여러분 격려와 응원 좀 많이 해주시고요. 또 TK가 야 우리 원래 버렸다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부는 바람이 전국의 바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고 또 아는 분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고봉삼계탕이라고 들어보셨죠? 고봉삼계탕. 광화문에 있는 고봉삼계탕은 권오월 의원의 사모님께서 오랫동안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삼계탕 집인데 그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있으면 고봉삼계탕 이용해 주십시오. 이 홍보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오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좋아서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거는 그 길로 가면 고봉삼계탕 열심히 찾자. 세문안교회 옆에 있습니다. 세문안교회 옆에 있는데요. 대로변에 고봉삼계탕 있습니다. 여러분 그쪽 나가시는 분들 이용해 주시고요. 자, 스픽스는 여러와 같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에 137만 명 구독자 돌파했고요. 오늘도 이 방송 보시고 좋다. 그러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아마도 10만 명 이상은 이 방송 볼 것 같은데 권오월 선대본부장의 정확하게 중앙당은 예. 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이고요. 예. 대구 경북 선대위 공동위원장. 예.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책을 맡고 있다는 정도의 느낌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인터넷 비교원도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요. 대구에 계신 분들은 한우회식 대구 명소 경성한우도 이용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아주 중요한 광고주인데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말씀드리고 오늘 고수의 전략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